우리는 일상에서 어림짐작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어림짐작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은 간편하고 유용할 때가 많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도 있다. 그것도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말이다.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심리학자 두 사람은 간편 추론법 및 편향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으로 알려진 연구를 했다. 사람이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했다. 그 세 가지는 기준점 효과와 가용성, 그리고 대표성이다. 먼저 기준점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누군가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 마지막 세 자리 숫자를 종이에 적어보게 한다. 그리고 고려가 언제 건국되었는지 연도를 추정해보라고 한다. 고려의 건국 시점은 전화번호의 세 자리 숫자를 연도라고 할 때 그 연도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뒤라고 생각하는가? 아무리 고려의 역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연도는 전화번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해보면 전화번호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기준점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느냐, 높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연도보다 낮거나 높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 이런 과정을 기준점과 조정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 최초로 추정했던 내용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말이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대개의 경우 이 조정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준점 효과는 협상할 때도 유용하다. 먼저 큰 금액을 1차 협상액으로 제시해 상대방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금액을 낮추는 식으로 목적했던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발 심리가 작동할 비율이 높아진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 편향적 사고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가용성이다. 가용성은 접근성과 현저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사람들은 재난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면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보다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훨씬 높게 예상한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록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느끼는 공포에 한층 더 큰 충격을 안겨준다.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도 이 가용성의 법칙은 적용된다. 대규모 홍수가 나면 홍수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화재로 피해를 본다면 자기가 실제로 화재 피해를 당할 가능성과 관계없이 화재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재난이 끝난 시점부터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든다. 재난과 관련된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잠재적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은 크게 잘못되었던 관련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이 최상으로 돌아갔던 비슷한 상황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편향적 사고를 유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대표성이다. 앞에서 말한 기준점이나 가용성과 마찬가지로 대표성도 잘 통하는 방법이다. 고정관념이 때로는 잘 맞기도 하니까 말이다. 대표성은 유사성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유사성과 빈도가 엇갈릴 때는 편향이 나타난다. 이런 편향을 드러낸 가장 유명한 실험이 있다. 이 실험에는 린다라는 가상의 여성이 등장한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준다. 린다는 31살의 미혼이며 활발하고 매우 똑똑하다. 철학을 전공했는데 학생 때는 인종차별 문제와 사회정의 같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핵무기 반대 시위에도 참가했다. 그런 다음 린다의 현재 모습을 8가지로 제시하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게 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8가지 가운데 설정한 결정적인 대답 2가지가 있다. 은행원과 페미니즘 운동의 적극적인 은행원이었다. 이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린다는 은행원일 가능성보다 페미니즘 운동의 적극적인 은행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만 일어날 가능성보다 높지 않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린다가 페미니즘 운동의 적극적인 은행원인 것보다 은행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 페미니즘 운동의 적극적인 은행원은 모두 은행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는 바로 대표성 간편 추론법에서 비롯된다. 린다의 학창시절을 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은행원보다 페미니즘 운동의 적극적인 은행원이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기 때문이다. 대표성 간편 추론법도 가용성 간편 추론법과 마찬가지로 가끔은 잘 맞아떨어지지만 중대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